세상 잡다한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 잡스러운 리뷰.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포무비 다이스의 언박싱과 외관 그리고 장단점을 간략하게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성능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설정과 기동 시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처음에 파워를 누르면 포무비의 로고가 뜨고, 그 다음에는 안드로이드 TV의 로고가 뜨고, 그리고 나서 난데없이 오토포커스 화면이 뜹니다. 프로젝터에는 따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휠이나 레버가 없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초기에 화면에 포커싱을 맞춰주는 작업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키스톤도 또 이렇게 맞추라고 합니다. 대강 맞춰놓고 나면 안드로이드 TV의 본격적인 메인 설정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언어 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한국어를 설정을 하면 휴대전화로 TV 설정을 간편하게 완료하시겠습니까? 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건너뛰고 일반적인 절차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잡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포무비 다이스는 와이파이 2.4GHz와 5GHz를 모두 지원하는 듀얼밴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참 난감하게 저의 경우에는 이상하게 2.4GHz만 잡고 5GHz를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봐라, 야 이거 뻥 스펙 아냐? 이거 이 다이스 자체가 원래 5GHz 못 잡는 것 아냐? 라고 처음엔 좀 의심을 했었는데, 목록을 보니까 다른 이동통신사의 네트워크 중에는 5G 리스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G를 잡을 수도 있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집만 못 잡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공유기의 설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2.4GHz와 5GHz를 모두 다 잡는 듀얼밴드이긴 하지만 가정의 네트워크 사정이나 공유기의 사정에 따라서 5GHz를 못 잡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더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그인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약관이니 위치니 맞춤 정보 추가 앱 설치 이런 거 쭉 그냥 네네네네 누르고 나면은 이렇게 초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설치 자체에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자, 그럼 초기 기동 시간 한번 볼까요? 파워 버튼을 누르고 나서 로딩을 하다 보면 약 한 55초 정도가 걸리는군요. 자, 그럼 다음에는 메뉴를 살펴볼까요? 안드로이드 TV의 메뉴는 이와 같습니다. 통상적인 안드로이드 TV의 메뉴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앱 버튼을 한번 누르면 앱 센터가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앱들을 보여주고, 거기 위에 보시면 더 많은 앱 다운로드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플레이 스토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플레이 스토어를 눌러보면 안드로이드 TV의 플레이 스토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앱들을 찾아서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죠. 야, 근데 이 많은 데서 이거 어떻게 다 찾냐? 일단 필요한 앱들을 쉽게 찾는 방법은 맨 밑에 앱 카테고리로 가시면 편합니다.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뭐죠?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티빙 이런 것들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일단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바로 웨이브, 왓챠, 아프리카 TV 보이는군요. 웨이브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하면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안드로이드 TV의 웨이브에는 실시간 방송이 없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필요했던 건 플레이어였죠. 그래서 앱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동영상 플레이어 편집기에 들어가 보면 제가 잘 쓰는 MX 플레이어가 있군요. 역시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파일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미리 디폴트로 깔려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깔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USB를 꽂아주면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거 못 느꼈습니까? 아니, 정작 중요한 넷플릭스 어딨어? 넷플릭스. 그렇죠. 넷플릭스가 디폴트 플레이 스토어 내에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서는 그럼 넷플릭스 못 보는 거야? 그럴 수는 없죠. 어떻게든 보게 만들어 드려야죠. 그래서 결국은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사이드로딩 방식을 통해 가지고 설치를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이드로딩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이트가 뭐가 있나요? 바로 APK Pure라는 사이트가 있죠.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넷플릭스를 검색을 해보면 여기 넷플릭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설치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이 넷플릭스 앱들은 다 스마트폰용 넷플릭스 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TV에는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TV용 넷플릭스 앱을 따로 구해야 합니다. 그럼 어디서 구할 수 있는데 rawapk.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rawapk.com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넷플릭스를 검색을 해보면 넷플릭스 안드로이드 TV APK 다운로드라고 보이시죠? 이것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USB 메모리에 넣으신 다음에 이것을 다이스의 USB 슬롯에 넣고, 그럼 여기 보이시죠? 여기 넷플릭스 닌자 8.2.35 보이시죠?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앱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뭐야? 보안상의 이유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안 된다는데? 그럼 포기해야 되는 거냐? 아니죠. 우린 좀 더 가봐야 됩니다. 설정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알 수 없는 앱 설치 하고서는 쭉 나오죠. 여기를 다 허용되지 않음, 이걸 다 허용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설치가 가능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넷플릭스 로그인 창이 나오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렇게 아주 원활하게 넷플릭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장 필요한 유튜브, 넷플릭스, 또 MX 플레이어, 파일 매니저는 다 설치가 끝난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설정 메뉴를 더 살펴보도록 하죠. 프로젝터 메뉴에는 포커스와 키스톤 보정, 그리고 프로젝터 배치, 앞에서, 뒤에서, 위에, 천장에서, 뒤에서 있잖아요. 그거가 나오는데요. 일단 포커스를 들어가 보면 오토 포커스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 포커스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은 자동 포커스를 끄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키스톤 보정을 가시면은요, 수직 키스톤의 경우에는 자동 키스톤이 되는데 이것도 싫다 하시면 끄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키스톤 기능이요, 놀랍습니다. 빠르게 조절이 있고 조금 조절이 있거든요. 이거 뭐냐? 우리 예전에 땡 21이나 이런 거 보면 4점식 키스톤이 아니고 화면 전체를 각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X축, Y축, Z축 해가지고 돌리는 그거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빠르게 조절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빠르게 조절은 화면 전체의 각도를 틀어버리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자리를 먼저 어느 정도 잡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조절은 그 다음에 미세 조정을 4점식 키스톤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죠. 이러면 훨씬 더 정확하게 화면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무비 다이스의 키스톤 기능은 공면에 쏠 수 없다라는 것만 빼고는 현재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키스톤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미지 메뉴에는 이미지 모드와 프로젝터 밝기 메뉴가 있는데요. 이미지 모드로 들어가시면 표준, 영화 모드, 선명 모드, 스포츠 모드 쭉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전에 프리셋이 된 색감이나 밝기 이런 값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야, 나는 내 입맛에 맞게 바꾸고 싶어 라시는 분들은 사용자 모드로 들어가시면 밝기라든가 명암이라든가 채도, 선명도, 색상, 색온도 이런 것들을 다 구미에 맞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프로젝터 밝기로 들어가시면요, 오피스 모드, 뷰 모드, 에코 모드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영화 감상은 뷰 모드에 놓고 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전기를 좀 아껴야겠는데 하시면은 에코 모드로 놓으시는데, 에코 모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밝기가 약간 떨어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전원 케이블 빼면, 그래서 배터리로만 돌아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에코 모드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뷰 모드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참고하시고요. 다음에는 입력인데요. 여기 HDMI에 HDMI 제어라고 해가지고 HDMI CEC 기능이 지원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CEC가 뭐라고 했죠? HDMI로 연결된 기기를 한 리모컨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가만있어 봐. HDMI CEC 말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HDMI ARC, 오디오 리턴 채널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크롬캐스트 빌트인은 따로 설정하는 건 없고요. 그냥 이런 정보가 있다는 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롬캐스트 빌트인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캐스팅과 미러링 얘기 좀 해볼까요?
휴대폰의 화면을 그대로 프로젝터로 쏘고 싶을 때가 당연히 있겠죠. 그럼 먼저 캐스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핸드폰에서 잡스런 리뷰를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상단에 보시면 크롬캐스트 로고가 보이죠? 요거를 딱 눌러주면 MI 프로젝트 M05가 나오잖아요. 요걸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물론 전제는 같은 와이파이 내에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스마트폰에서 프로젝터로 영상을 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주 세상 쉬워요. 자, 다음엔 미러링을 한번 해보죠. 미러링은 먼저 핸드폰에서 구글 홈 앱을 기동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 쭉 로딩을 하면서 여기 목록에 보시면 쭉 보시면 여기 MI 프로젝트 M05 있죠? 예, 여기에 요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밑에 화면 전송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프로젝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야, 그럼 이거 미러링으로 그 넷플릭스도 미러링 돼? 예, 안 됩니다. 넷플릭스의 저작권 정책상 화면이 미러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크롬캐스트의 캐스팅 기능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넷플릭스를 로딩하신 다음에 캐스팅 기능을 이용을 해서 화면으로 뿌리시면 그럼 전혀 아무런 무리 없이 프로젝터에서 영상을 감상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 그럼 웨이브는 미러링 돼? 네, 웨이브는 됩니다. 그래서 그 웨이브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TV를 보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미러링을 통해서 보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중요한 게 리모컨 및 액세서리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블루투스 스피커 모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액세서리 추가는 블루투스 기기를 연동을 추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리모컨 추가도 가능한데 현재는 샤오미 RC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모드는 뭐냐? 포무비 다이스가 프로젝터만이 아니라 블루투스 스피커가 되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우리가 예전에 땡1땡2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었죠. 예, 똑같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 모드로 들어가고 나면요, 아직 페어링 전이잖아요. 이렇게 핸드폰을 보시면은 블루투스 연결 창에서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이 프로젝터 명이 나옵니다. 미 프로젝터 M05라고 나오죠. 네, 요것을 등록을 하면 블루투스 페어링 요청이 오게 되죠. 그러면 페어링을 하고 등록도 하게 되면 핸드폰에서 이렇게 오디오를 위해 연결됨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음악을 한번 틀어봐야죠. 과연 스피커가 제대로 나오나?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에 있는 무려 차이코프스키를 한번 틀어주는 겁니다. 이 소리 보세요. 와. 이게 지금 실제로 제 거실에 울리는 소리를 그대로 녹음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소리가 깨끗하고 좋습니다. 멋지네요. 그리고 이렇게 듣다가 야, 이거 화면 거슬리는데 이거 좀 화면 좀 끄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라고 하시면요, 바로 옆에 모니터 끄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모니터 끄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모니터 꺼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스피커로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좀 불러오고 싶어. 그러면 다른 버튼 아무거나 하나 딱 누르면 바로 이렇게 다시 화면을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멋지죠? 아주 좋아요. 다음에 이제 액세서리 추가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에 저는 항상 무선 헤드폰을 쓰니까 제가 요즘 애용하고 있는 사운드코어의 라이프 Q35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액세서리 검색 중이라고 뜨죠. 그러면 헤드폰을 페어링 상태에 놔두게 되면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어링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가 뜨죠. 블루투스 페어링 요청이 있는데 페어링 할래? 그럼 당연히 눌러야죠. 그럼 페어링이 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부터는 헤드폰으로 이 모든 프로젝터의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재미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앱 중에 런치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포커스 기능과 키스톤 기능,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과 파일 관리자 기능, 그리고 설정과 입력과 사용자 안내서,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것들이 굳이 아래 설정 메뉴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편한 메뉴 구성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는 프로젝터의 화면 캡처 기능이 있어요. 화면 캡처 기능? 그런 건 어디 있는데? 파워 버튼을 누르면요, 옆에 종료, 다시 시작, 블루투스 스피커 모드, 스크린샷, 이렇게 4가지 메뉴가 뜨더라고요. 여기서 이 스크린샷을 누르면 화면 캡처가 되는 겁니다. 오, 아주 신박하죠? 자, 그런데 막상 해보니 실제로 이 화면 캡처가 그냥 일반 화면은 캡처가 되는데요, 동영상 화면은 캡처가 안 됩니다. 즉 그것이 넷플릭스가 되었건 아니면 USB를 통해서 내가 가진 파일을 뭐 재생하는 것이 되었건 유튜브가 되었건 동영상은 캡처가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다 이 저작권 때문에 그렇겠죠. 하여튼 재미있는 기능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동영상을 제외한 화면만 캡처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메뉴의 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야, 뭐랑 같이 비교해 볼 거냐? 바로 땡300입니다. 오, 야, 이거 다이스보다 조금 더 윗급인데 괜찮겠어? 괜찮지 않지만 해봐야죠. 자, 이게 하얀색입니다. 자, 분명히 밝기 차이가 나죠? 땡300은 800 안시 루멘이었고 다이스는 700 안시 루멘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최대 밝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가 700이니까 좀 더 언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딱 보기에도 확실히 땡300이 밝긴 밝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재밌는 건 검은색이에요. 이거 보세요. 검은색은 훨씬 더 다이스가 어둡습니다. 땡300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밝기를 너무 높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검은색의 표현이 아쉬워졌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검은색의 표현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이스의 표현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외에는 뭐 거의 유사한 수준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둘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자, 여기 칼라바 화면을 보더라도 거의 뭐 쌍둥이 같죠. 약간 어두운 것 빼고는 다이스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땡300에 밀리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뭐 같은 프로젝터 아냐? 라고 할 정도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밝기야 800안시, 700안시 차이가 났었지만 명암비에서도 차이가 났었는데 다이스는 3000대 1이고 땡300은 1000대 1이었었는데 이러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나야 되는 것 아니야?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약 50인치 정도의 좁은 화면이기 때문에 티가 덜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큰 화면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차이는 분명히 보여질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화면에서는 별로 티가 안 나죠. 분명히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제가 다이스의 경우에는 하이브리드형 프로젝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거실용으로 큰 화면도 쓸 수 있고 캠핑용으로 작은 화면도 쓸 수 있는 전천후 프로젝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화면을 아주 키우게 되면 명암비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살짝 있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제가 여태까지 사용한 바로는 큰 차이는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사람의 눈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우리 트럼프 형도 지금 색깔이 좀 더 밝다 외에는 거의 표현이 똑같아요. 오히려 이 화면에서만 보면은 다이스의 표현이 좀 더 좋은 것 같죠. 물론 이 화면은 정확한 눈으로 보여지는 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의 촬영 소자에 의해서 왜곡된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자, 이렇게 봤을 적에 전반적인 테스트 결과는요, 거의 동일하다. 검은색의 표현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이스가 낫고요. 물론 전반적인 색감이랄까 화려함 뭐 이런 것들은 약간 땡300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색 영역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땡300은 REC 709 135%였고 다이스의 경우에는 110 몇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색 영역이 넓어지면서 조금 더 좀 비비드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다이스가 좀 덜 화려해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화면의 어떤 색감이 좀 너무 이렇게 화려하고 비비드하냐 아니면 수수하냐, 이것은 취향 차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화려한 쨍쨍한 그리고 막 알록달록한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땡300을 좋아하시겠지만, 아닌데 나 너무 이렇게 막 자극적인 거 별로 안 좋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다이스의 화면을 더 마음에 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레이턴시 체크도 한번 해볼까요? 레이턴시는 제가 100초를 돌려보고 나서 몇 밀리세컨드 정도가 딜레이가 되는지를 체크해보는 실험이죠. 쭉
돌아보니까 약 50ms 정도가 딜레이가 생기네요. 50ms 정도면은 평이한 수준이죠. 지난번에 실험했던 결과가 이 정도의 평범한 프로젝터 수준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혹시 성능 테스트하면서 뭐 추가로 발견된 단점이나 뭐 이런 거 있나 하고 궁금해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와이파이 2.4GHz와 5GHz 듀얼 밴드를 지원하는 프로젝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트워크 상황이나 아니면 공유기 상황에 따라서 5GHz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튜브를 이용할 때요. 그냥 일반 동영상은 상관이 없는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청을 할 적에 가끔가다 오류가 생깁니다. 제가 주로 이제 라이브 방송을 YTN이나 뭐 KBS나 아니면 연합뉴스TV나 이런 뉴스 방송을 보곤 하는데 그 경우에 라이브 방송을 시청을 하면 조금 있다가 이렇게 화면이 깨지고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냐 라고 해가지고 몇 번 다시 접속을 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요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이 글로벌 프로젝터 스토어 담당자한테 문의를 좀 해봤어요. 야 이게 이런 좀 이상한 현상이 있던데 이거 괜찮은 거니?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문의를 했더니 이게 저만 겪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안드로이드 TV OS에 대한 업데이트가 내부적으로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뭐 내부적인 충돌 때문에 이러한 뭐 오류들이 좀 종종 발생을 하나 봅니다. 이것을 펌웨어를 통해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조만간 여기에 관해서 뭔가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을 것 같다라고는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언제 이 업데이트가 있을지는 아직 일정은 확정이 된 게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것은 뭐 조만간 해결이 될 문제 같다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아쉬운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HDMI CEC는 지원을 하는데 ARC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이냐? 다이스를 가지고 혹시라도 홈시어터와 연동을 해서 뭐 5.1 채널, 7.1 채널 이렇게 시청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이스에 있는 HDMI 채널은 단순히 입력 채널이기 때문에 다이스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신한 영상 정보와 소리 정보를 다시 홈시어터 스피커로 뿌려줄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그리고 다이스에는 광출력 단자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홈시어터와 연동을 위해서는 3.5파이 헤드폰 잭에 연결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이 3.5파이 잭은 스테레오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5.1 채널이나 7.1 채널은 구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단점이 눈에 띄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가정에서 붙박이로 홈시어터를 꾸미시는 데는 땡300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제가 추가로 발견한 단점 내지는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제 오늘 결론은요. 확실히 돈은 돈값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무슨 얘기냐, 다이스보다 땡300이 조금 더 비싸잖아요. 조금 더 비싼 만큼 조금 더 안정적인 측면이 있고 조금 더 나은 면이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거실 붙박이용으로서 약간의 차이, 또 약간의 안정성, 또 약간의 어떤 풍부한 색감 뭐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땡300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니 뭐 그 정도 차이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이걸로도 나는 만족할 수 있어. 그러면서도 집에서도 쓸 수 있고 또 밖으로도 다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게다가 배터리도 빵빵하고 이러니까 난 만족이야 싶으시면은 다이스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여튼 땡300대도 그랬지만 이 다이스 또한 충분히 저를 만족시키고도 남을 만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다이스는 우리 관자 패밀리들에게는 글로벌 프로젝터 스토어에서 $579에 제공을 한다고 했었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방법은 이 동영상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4무비 다이스에 관한 리뷰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도 제 동영상이 재미있었다, 괜찮았다, 유익했다, 아니면 뭐 딱히 뭐 재밌거나 유익하진 않았지만 뭐 나름 뭐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감자